독서 하브르타 강사 이항숙입니다. 하브르타는 서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브르타의 기원은 유대인들이 토라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학자나 랍비들이 계속 토론하고 논쟁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서 하브르타는 창의적 사고작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전시킨 독서 교육 방법으로 책을 읽고 내용을 파악한 후 질문하고 토론하는 독서 교육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새로운 생각들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합니다. 질문 중심 하브르타로 이어질 내용인데요. 하브르타에서 질문 중심 하브르타는 도입에서 책 한 권을 읽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기유발을 하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질문 만들기를 하게 되고요. 한 명이 3, 4문제 그 이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짝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1대1 토론, 짝 토론은 짝과 함께 만든 질문을 서로 토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명이 3, 4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짝 토론을 하면서 좋은 질문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짝과 함께 뽑은 좋은 질문을 모둠 토의로 가서 토의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둠 토의 토론에서는 다시 좋은 질문 하나를 만들고 그 좋은 질문으로 토의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둠별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발표할 때는 문제 해결 방법, 다음에 토의 토론에서 도출된 결론, 그리고 토의 토론에서 합의를 본 생각들을 발표하게 되고요. 시우르라는 정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질문의 7가지 힘은요. 첫째,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맞든 틀리든 응답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 정확한 대답을 얻기 위해 정확하게 질문하는 법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질문의 첫 번째 힘이에요. 그러면 끈질긴 질문에는 반드시 좋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질문은 끊임없이 생각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 질문을 하면 정보를 가져다 준다. 질문의 기본은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려면 나 자신에게 또는 남에게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질문은 기본적으로 사고를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논리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게 질문입니다. 다섯째,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상대에게 하는 질문,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편안해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면 되겠지요. 여섯째,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질문은 평범한 말보다 더 주목을 끌 수 있는 대화법이기 때문에 나와 상대방의 목적을 정확히 전달하는 그것도 높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자기 자신의 질문에는 설득이 잘 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만들라는 말이 됩니다. 7가지의 힘을 통해서 그러면 토론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를 기르는 힘 토론, 하브르타식 대화. 하브르타식 대화에서는
서로 짝가 이루어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읽은 내용을 서로 가르치기로 화브르타를 하고 그리고 그 가르치기를 통해서 서로 토의 토론을 합니다. 토의 토론을 한 것을 에서 약간 전문적인 지식으로 넘어간다면 토론이 되고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넘어간다면 논쟁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브르타식 대화를 통해서 함께 토론의 효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으로 길러지는 능력과 태도에서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논리적 분석 능력, 협업, 상호작용, 상황 대처, 문제 해결, 의사결정, 창의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들이 길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의 내용입니다. 첫째, 열린 질문을 하라. 다양한 답을 얻으려면 열린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열린 질문은 다양한 답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왜, 어떻게가 들어간 질문은 대표적인 열린 질문의 형태이고요. 사고력, 상상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답이 존재합니다. 둘째, 관찰하면 질문이 많아진다. 관찰하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부하고 질문하라. 배경 지식이 많아지면 질문거리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력이나 또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더 던지게 되기 때문에 공부하고 질문하라. 네 번째, 질문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질문의 최대의 적은 부끄러움이에요. 배우려면 결코 질문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질문도 훈련이다. 많이 할수록 익숙해질수록 좋은 질문 만들기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네, 질문하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은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네,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질문의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상대방의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질문, 질문을 받는 순간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해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고요.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질문,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상대방을 연결시키는 질문도 좋은 질문으로 꼽습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질문의 힘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래가 보고 싶거든 그림책으로 독서 하브르타 해보겠습니다. 고래가 보고 싶거든 그림책은 줄리 폴리아노 글, 에리니 스테드 그림, 김경연 옮김, 문학동네 이고요. 보면 표지에 파스텔 톤의 그 바다의 모습과 그리고 어린아이가 배를 타고 강아지와 함께 노를 젓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고래, 바다에 있는 고래의 모습을 살짝 보게 되는 주인공의 모습이고요. 이 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고래가 보고 싶거든 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상하며 그림책을 읽고요. 그리고 혹시 기다림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마음이 되어 목표를 찾을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내용을 생각그물로 한번 살펴보고요. 또 고래가 보고 싶거든 하브르타 하고 나서는 융합 독서 활동으로 시쓰기를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림책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래가 보고 싶니? 그렇다면 창문이 있어야 해. 바다도 시간도 있어야 해. 바라보고 기다리고 저게 고래가 아닐까 생각할 시간? 저건 그냥 새잖아. 깨달을 시간도 필요해. 고래가 보고 싶니? 그렇다면 의자랑 담요가 있어야 해. 너무 편한 의자는 안 돼. 너무 포근한 담요도 안 돼. 깜빡 잠들면 고래가 와도 볼 수 없지.
그리고 고래는 내가 눈 뜰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아. 고래가 보고 싶니? 장미 같은 건 또 모른 척 해야지. 어여쁜 분홍색, 달콤한 향기, 물결 치듯 흔들리는 모습도 모르는 척 해야 해. 내가 고래를 기다리는 걸 장미는 좋아하지 않아. 어여쁜 분홍색도 아니고 달콤한 향기도 없는 것, 한마디로 장미 아닌 것에 내가 관심 갖는 걸 장미는 좋아하지 않거든. 고래가 보고 싶니? 그렇다면 저기 팔락팔락 깃발을 나부끼며 작은 배가 떠가는 작은 배에도 한눈을 팔아선 안 되지. 커다란 배, 해적이 타고 있는 배도 안 돼. 고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해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 고래가 보고 싶니? 그렇다면 펠리칸 따위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돼. 펠리컨이 오두칸이 앉아있던 또는 웃던 웃지 않던 뭘 해도 펠리컨은 절대 고래가 될 수 없어. 고래가 보고 싶니? 꼬물꼬물 나뭇잎 갉아먹는 애벌레에게 눈을 주어서도 안 돼. 그 작은 벌레들이 어떻게 고래에 비할 수 있겠니? 고래가 보고 싶니? 그렇다면 구름을 쳐다보아서도 안 돼. 넓디 넓은 하늘, 둥실둥실 떠있는 구름도, 나란히 흘러가는 구름도 보아서는 안 되지. 맞아. 밝게 빛나는 태양 같은 것도 안 돼. 쳐다보기 시작하면 고래를 놓칠 수가 있어. 고래가 보고 싶다면 하늘에서 또는 바다에서 눈을 떼지 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야. 마지막 문장에서 그렇다면 바다에서 눈을 떼지 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의 표지에 보면은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만 울리는 내용,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만 들리는 대답이라고 써 있기도 해요. 고래가 보고 싶거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상하기예요. 그림과 책 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고래가 보고 싶거든.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요. 여기에 나오는 의자, 담요, 혹시 창문, 그리고 배, 고래, 여러 가지 연상하기가 되어 있지만 소재, 책 내용과 관련된 소재가 아니어도 떠오르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고래가 보고 싶거든. 눈을 떼지 마. 바다에서. 이런 내용들로 한번 연상하기 떠오르는 낱말을 찾아보고요. 질문 만들기 내용은요. 우리가 질문 중심 하브르타이기 때문에 질문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질문, 심화 질문, 적용 질문, 종합 질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용 질문에서는 책 내용과 관련한 질문 만들기를 도울 수 있고요. 심화 질문은 열린 질문으로 책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 질문과 관련해서 왜, 어떻게 또는 상상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은 내 삶과 적용해서 만약 나라면, 만약 주인공이 한 일이 어떻다면으로 질문을 만들고요. 종합 질문은 메타 질문으로 주제 또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보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용 질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고래는 어떻게 생겼을까? 고래는 뭘 먹을까? 너무 편한 의자는 왜 안 될까? 포근한 담요는 왜 안 될까? 또 장미 같은 건 왜 모른 척 해야 될까? 진짜 해적선이 있을까? 고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해적은 왜 전혀 도움이 안 될까?
뭘 해도 펠리컨은 왜 절대 고래가 될 수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심화 질문에서는 아까 왜 또는 어떻게를 넣어서 상상 질문, 열린 질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고래가 보고 싶을까? 기다리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새우가 아니고 왜 고래일까? 주인공은 고래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럴까? 아이는 왜 계속 기다렸을까? 고래는 왜 조금만 나와 있을까? 그리고 잘 나타나지 않을까? 한눈을 팔아도 고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상상, 심화 질문 만들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에서는 만약 나라면, 네, 그래서요, 찾아볼게요. 너도 고래가 보고 싶니?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정말 고래를 볼 수 있을까? 고래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고래를 기다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래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책에서 필요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종합 질문으로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제가 고래일까? 고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래를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까?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만 들리는 대답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이룰까? 이런 내용들로 종합 질문을 만들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만드는 훈련이 되면 이제 각자 질문 만들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용 질문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심화 질문도 만들어 보았고요. 적용 질문도 찾아보았고요. 종합 질문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짝 토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짝 하브루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짝 하브루타는 짝과 함께 1대1로 짝을 이루어서 자기가 만든 질문 3, 4가지를 가지고 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짝 토론을 해보는데요. 함께 자기가 만든 그 내용 중에 그렇다라면 왜 고래가 보고 싶을까? 그리고 여기에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만 들리는 대답은 무엇일까?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질까? 등으로 짝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앞에 친구가 다시 짝이 또 자기가 만든 질문을 3, 4가지를 가지고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좋은 질문 하나를 정합니다. 짝 하브루타에서 좋은 질문 하나를 정한 다음에 그 좋은 질문으로 1대1 짝 토론으로 문제 해결력 또는 주제와 관련지어서 함께 토의 토론을 이루고 결론을 내면 됩니다. 이런 다음에 모둠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모둠 토론에서 2대2 토론으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좋은 질문 하나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질문 하나로 하브루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이룰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 하브루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키운다던가 결론을 도출하던가 아니면 함께 하브루타한 내용을 정리를 한다든가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모둠에서
종합 하브루타에서 발표하기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둠에서 한 명씩 우리 모둠에서는 이러한 하브루타가 있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시우루 또는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함께 융합 독서 활동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융합 독서 활동이란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하브루타한 내용을 가지고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신문 활용으로 하브루타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신문 활용으로 오리고 붙이기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내용을 다시 글쓰기로 5분 글쓰기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책 한 권으로 하브루타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질문 중심 하브루타로 책 읽기를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하브루타의 내용으로 책 읽기의 어떤 확장적인 모습으로 책 읽기가 가능하고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있는 어떤 수업에서 또는 선생님들끼리 독서 동아리에서도 하브루타의 그 적용은 다양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질문은 그물이다. 촘촘히 만들면 맛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사이토 다카시 질문의 힘에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질문 중심 하브루타는 많은 곳에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사고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하브루타이기 때문에 적극 권하게 됩니다. 책 읽기 질문 중심 하브루타로 함께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